시점에서 증거를 인멸을 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셋째는 혐의 인정에 대한 판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영장심사 전에 포토라인에 써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로 견딘 혹독한 시간이었다.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당한 어려움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이 얼마나 열을 받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중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반론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 정도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중대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서 구속해야 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중단시킨 것만으로도 그것은 훨씬 더 심대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장판사뿐만 아니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권남용죄가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무엇이 중대한 사건인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반박하는 것이죠. 조국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기록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하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신과 함께 일하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유하려 한 정황도 증거인멸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검찰은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판사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니까 조국이 증거인멸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건 처리의 형평성입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하고 재질은 다릅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 문제가 없다면서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속영장 발급과 함께 유죄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검찰청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국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우병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선고를 받았던 그런 직무유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검찰의 설득 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관련 신문 3대 게이트,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 등의 전개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장 담당 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의 신변 확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 김경수 그리고 한병도, 이런 사람들의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물을 만나게 될지를 예시해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육부의 부장검사 이정섭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 수감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원도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지 않느냐. 만일 이번에 법원이 평평한 운동장이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